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어제 62명 늘어났습니다. 해외 유입이 43명, 지역 발생 19명의 2배가 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과 광주 등에서는 산발적 감염이 잇따라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경우 인제대 서울백병원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해외 유입이 많이 늘었고 역시 신규 확진자 수가 60명대로 온 것도 사실은 지난 8일이었으니까요. 예, 닷새 만이네요. 확산세가 잡히지 않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겠는데 현 상황을 좀 어떻게 좀 진단해야 될까요, 교수님? 네, 그래서 방역 당국에서는 그 지난 2주간의 어떤 평균적인 위험도 평가를 했고 또 그 지난 2주간과 이제 비교를 한 자료가 있는데요. 예. 보게 되면은 그 지난 2주간보다 최근 2주간의 어떤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약간 증가한 추세를 보이고 있고 예. 하지만 이제 수도권은 22.1명에서 15명으로 좀 감소했지만 이제 비수도권에서 좀 증가하고 있고요. 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해외 유입 신규 확진자 수가 이제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좀 나타나고 있고요. 또 감염 경로 불명 환자 수 같은 경우에도 지난 2주보다 최근 2주에 57명에서 68명으로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여서 예.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 한 명은 언제든지 수십 명이 집단 감염하고 연결될 수가 있고 예. 그리고 방역 통제망으로 관리할 수 없는 그런 환자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전 국민이 스스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예. 깜깜이 환자로부터의 전파를 차단하는 역할이 이제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특히 이 해외 유입이 좀 눈에 띕니다. 신규 확진자 62명 가운데 43명이 해외에서 유입이 된 상황인데 월별로 봤을 때 5월에 192명, 6월이 323명, 그리고 이달 들어 현재까지 벌써 288명으로 눈에 띄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 원인은 좀 뭐라고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또 해당 국가에서 들어오시는 내국인, 외국인 분들이 많아서 이제 아마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예. 아무래도 지금 확진되신 분들 분포를 보게 되면 좀 국가별로도 다양한데요. 예.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43명 분들 중에서 필리핀이 이제 16명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즈벡이 9분, 이제 카자흐스탄 3명, 이제 미국이 4명 이렇게 전 세계 골고루 되어 있고 예. 미주라든지 아시아 이런 지역에서 유입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앞서서 저희 취재 기자가 정리해준 내용을 토대로 보면 이 해외 유입 상황이 또 심상치 않기 때문에 국가별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를 좀 조치한 상황입니다.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이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는지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입국하실 때 출발일 기준으로 48시간 이내에 제외 공간에서 지정한 검사기관이나 의료기관에서 PCR 검사를 받으시고 그것이 음성이라는 확인서를 가지고 있으셔야지 이제 입국이 가능하시고요. 물론 그걸 가지고 입국하신다고 해도 증상이 있으시면은 검역 단계에서 검사를 받으셔야 되고 또 단기 체류 외국이신 경우에도 전수 PCR 검사를 하셔야 되고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하는 예. 기존의 어떤 검역 절차 강화 조치는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아무래도 PCR 검사 확인서를 의무화해서 사전에 확인되신 확진자분들의 입국을 좀 줄이고 또 아무래도 그 절차가 좀 까다로우면 아주 불효불급한 입국은 조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돼서 예. 이렇게 4개국에 대해서 적용을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서 이 4개국을 어떻게 더 확대하고 이 검역 절차 강화 국가, PCR 음성 확인서 의무 국가를 어느 나라에 적용할 것인가 예. 이것은 또 상당히 또 외교적으로도 또 좀 관련된 문제라서 예, 예. 추가적으로 국가를 대상하는 것이 참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예.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4개국에서 이제 확진되신 분들이 들어오는 것을 줄이는 효과는 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이분들이 이제 확진되신 분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시면 예. 우리나라의 어떤 격리 시설에서 또 치료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인도주의적으로 충분히 치료를 해드려야 되지만 예. 너무 많이 들어오시면은 좀 우리나라의 어떤 행정적인 부담이 들기 때문에 예. 최대한 좀 입국을 좀 줄이는 이런 시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광주의 상황 좀 알아보겠습니다.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광주가 확진자가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증상 감염자가 많은 탓도 있겠지만 가장 먼저 확정을 받았던 이 70대 남성 회원이 이제 거짓말을 해서 이 접촉자들이 일주일 이상 지난 뒤에 검사를 받은 것도 어느 정도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그래서 이 사례를 보게 되면 말씀하신 그 70대 광주 76번 환자분은 사실은 7월 1일에 이제 확진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동선을 추적하게 되고 누구를 접촉하셨는지 역학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2, 3일 전에 6월 29일, 30일 그리고 7월 1일에 어떤 동선을 조사했을 때 전남대 스포츠센터의 주변에 벤치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접촉자 조사를 안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은 그 지난 30일과 1일에 전남대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배드민턴 동호회 경기 참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접촉자가 있으셨는데 역학조사에서 이제 그 부분이 좀 누락이 됐고 다른 경로로 확인해 보니까 지금 한 일주일, 9일 지나서 이제 스포츠센터 확진자들이 나오면서 알고 보니까 76번 확진자도 거기를 방문했었다. 이렇게 좀 뒤늦게 밝혀져서 만약에 그 7월 1일 날 조금 빨리 이 접촉자를 확인해서 분류를 했더라면은 접촉하셨던 분들이 어떤 사우나를 가고 병원을 가고 이렇게 추가적인 전파를 일으키는 것을 조금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그분이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 되겠고 방역을 좀 놓친 기간 동안 접촉하신 분들 중에서 추가적인 확진자가 어느 정도 나올지 이 부분이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광주시에서는 그 7월 1일자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시민분들께서 이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시면서 추가적인 접촉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전파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또 추가적인 확산세를 좀 꺾을 수 있는 것에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광주시야 25일까지 실내 체육 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황이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연장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 이제 배드민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실내 물론 종목별로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실내 체육을 하면서 어떤 집단 감염이 나온다든지 감염되는 어떤 그런 우려들이 여전히 나오고 있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네, 기존에도 이제 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실내 체육 활동에서 감염된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줌바 댄스라든지 또 실내 헬스 클럽이라든지 또 최근에는 실내 탁구장에서 어떤 동호회 대회를 통해서 감염이 있었기 때문에 또 실내에서 하는 특히 이제 마스크를 벗고 이제 격렬한 운동하거나 구호를 외치고 비말 전파가 많은, 비말 생성이 많은 그런 운동은 고위험 운동으로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 조금 상황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외에서 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거리가 충분히 떨어진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배드민턴 어떤 종목으로 이렇게 분류한다기보다 배드민턴을 칠 때 어떤 방역수칙 환경이라든지 밀폐됐는지 아니면 거리가 가까웠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동호회 분들끼리 이제 추가적인 식사 전파가 있었는지 그건 지금 역학 조사 중이라고 하니까 배드민턴 경기 중 이외에 다른 전파 경로가 있었는지 그것은 이제 추가적인 조사 결과를 좀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피서철이 다가오면서 전국 해수욕장에 많은 인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스크 잘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마스크 착용 안 하는 경우도 많고 밤에 음식을 시켜서 이렇게 먹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경우에는 수백만 원까지 좀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감염병 예방법 제49조에 보게 되면 이제 시도지사 또는 이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그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고 또 어떤 방역에 필요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이런 49조를 위반하는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해수욕장별로 정해진 방역 수칙을 지키시지 않으면 감염병 위반법에 의해서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서 아마 어느 정도 이제 계도 기간을 거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적용될 것으로 보여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수칙을 잘 확인하시고 이제 준수하시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착용 땐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그 WHO 집계 이거 발표가 됐는데 전 세계 집계, 그러니까 일일 확진자가 선생님 23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은
이건 제2차 대유행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라고 봐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계속 확진세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게 좀 우려스러운데요. 그래서 예. 이것에 대해서 미국 앤서니 파우치 소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1차 유행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예.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구 경북 지역으로 한번 대유행이 있었고 예. 확진자가 0명을 좀 유지하다가 예. 최근 들어서 이제 5월부터 이태원발 클럽 유행이 시작되고 있고 다행히 아직까지는 대규모 집단 감염은 없지만 계속 유행이 이어지면서 언제든지 대유행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불씨가 꺼지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또 이제 미국 이외에도 이제 다른 중저소득 국가, 특히 예.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든지 뭐 브라질이라든지 서남아시아 인구가 많은 인도라든지 이런 데서 계속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 증가 수가 굉장히 우려되고 있고 전 세계적인 확진자 증가 수는 우리나라 해외 유입 사례처럼 우리나라에도 언제든지 감염 위험성의 증가를 시사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경우 인제대 서울 백병영 고수와 함께 코로나19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